자, 지금 화면에서 여기 보이시지만 최용만 선수,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종 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억대 사기 혐의로 한번 이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걸 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 이거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수사기관에서 호출을 합니다. 예. 전화든 엽서로든 이제 오시라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그 수사기관에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 예. 신병 확보의 수단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인장 같은 거예요.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강제로 구인해 올 수 있는 그런 게 체포영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같은 민간인은 뭐냐면 체포영장, 구속 이러면 거의 진범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체포 후에 이제 구속이 가능할지 판단하는데 체포영장은 구속하기 위한 체포영장은 참 심각한 거지만 이런 체포영장은 계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당신은 어디 있어? 왜 안 오노? 왜 안 오노? 그렇죠. 내가 찾으러 갔다 이거거든요. 막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최용만 씨가 어떤 돈을 1억 2천 정도 빌렸다고 하는데 빌려서 못 갚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단순 채무 불이익일 수도 있고요. 그게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없이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그게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디 있길래 그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최용만 씨가 일본에서 뭐 일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기가 20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용만 씨는 지금 체포영장도 체포영장이지만 지금 지명수배자, 저희 딱 보이시죠? 지명수배자. 뭔가 지명수배자면 체포영장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 좋은 범죄자 같이 보이잖아요. 본인은 지명수배되진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수배가 되면 일본에서 들어오면 바로 입국 통보를 합니다. 공항에서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만 발부된 거고. 체포영장만 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조사받으러 갑니다. 라고 소속사 관계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최용만 씨가 조금 좀 그거는 좀 전 잘못했다고 보는 게 7월에 검찰이 오라 그랬으면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7월 달에. 그럼 이거 빨리 좀 처리를 하면은 뭐 체포영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피해자가 2명이었습니다, 원래. 한 명한테 뭐 여자친구 선물 사야 된다라고 해서 한 1억을 정도 빌리고 또 한 명한테 2,550만 원 정도 빌렸는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500만 원 정도 갚고 일단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1억 빌린 사람한테도 한 1,800만 원 정도 갚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갚을 의지를 보여줬으면 나는 처벌 안 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찰 단계 수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입장에서 이건 사기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거거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니면 단순히 빌린 돈을 못 갚은 건지 그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가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소명하면 되는데 나는 뭐 한 명하고 합의했고 뭐 좀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아마 좀 쉽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저는 그 최용만 선수에 대해서 동정심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키가 2m 17인가 굉장히 큰 키인데. 키 크면 동정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그동안에 이제 생활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올 때 길거리 가면 아마 머리가 하나 정도는 더 큰 정도로 남으로부터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럴 수 호기심의 있죠, 대상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외롭게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이제 보니까 어디 기사 보니까 이게 헬로키티라고 그 고양이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없었으면은 자기가 못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통 집안 전체가 막 이 캐릭터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외로움도 많이 탔을 것 같고 한때는 돈도 왕창 벌었잖아요. 심지어 20억 정도의 연봉이었고 한 달 카드를 한 1억 정도 쓸 정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그런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 가는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좀 어떤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예. 상당히 저 2005년인가요? 밥셉이라고 아주 유명한 밥셉. 격투기 예. 선수를 이기고 태극기를 딱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연봉 20억 본인이 이제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CF도 많이 하고 예능기가 또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 그 후로 뭐 식당 운영이 좀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마 이 수사의 핵심은 그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고 의사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최홍만이라면 그 정도 돈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걸 입증한다면 뭐 무혐의라든지 무죄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면 재판에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요. 예. 타인한테 돈을 빌렸을 때 그 당시에 지불 의사, 갚을 의사가 있거나 또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데 경찰에서 일단 기소해가지고 검찰에 올린 걸로 봐서는 경찰의 판단은 그 돈을 빌릴 때 그 당시에 지불 능력이라든지 지불 의사가 없었던 걸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속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가 당연히 없는 상황에서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최용만 씨는 어떻게 여자친구. 돈을 빌려고 여자친구하고 자기 시계 사야 되니까 1억만 빌려달라 해서 빌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시계를 사는데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사기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검찰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기죄로 일단 기소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연예계통이라든지 방송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 세상 되게 잘 알고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세상 물정을. 그리고 생활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요. 예. 의외로 정말 지식이 없는 어떻게 경우가 하세요? 근데 연예인은?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농담이에요. 알게 됐는데 예. 의외로 상당히 똑똑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법에 세상을 대한 좀 좀 몰라요. 무지된 사람 예. 많고 이번에 최홍만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은 좀 저도 억울할 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최영민 분명히 씨가. 예. 일부러 법을 어기거나 체포될 예, 사람은 예.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예.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아까 동정심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한번 한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사람을 못 믿겠다 하고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방송 많이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하고 순진한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